2차 방정식이라는 게 이렇게 딱 있대요. 근데 이것이 뭘 가진다? 중분을 가진다. 자, 중분을 가진다라는 말 나왔으니까 성찬아 뭐가 떠올라? 여러 가지 떠올라야 돼. 너한테는 몇 가지? 중분까지 포함해서 4개나 떠올라야 돼. 중분을 갖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다? 얘가 인수분해했을 때 뭘로 인수분해 될 것이다? 완전 제곱식. 그렇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거야. 오랜만에 배운 거니까 복습할게요.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야 된다는 건 또 무슨 말이기도 하다? 절반의 제곱이 상수함과 정확하게는 2차 계수가 1일 때 1차 계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함과 그지? 그 다음 또 뭐도 있어요? 판별식 D가 0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뭐 이런 것들 딱 있으니까 중근이라는 말이 딱 떠올라요. 그죠? 이 중에서 네가 뭘로 접근할 거냐는 건 성찬이가 문제에 따라서 네가 판단해. AB의 사이 관계식을 갖다 나타낸다 그랬어요. AB의 관계식. 우선 첫 번째, 중근이란 말 나오면 이런 걸 떠올라야 되고, 두 번째, 문자의 개수가 이렇게 미지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개수가 미지수로 되어 있어요. 개수, 문자의 개수가 상수함까지 포함해서 얘기할게요. 개수가 미지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형태를 함수 문제 풀면서 많이 풀어봤어요.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어떻게 y는 ax라고 해놓고서는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났는데 a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 1차 함수의 또 어떤 형태는 ax 플러스 b다라고 해놓고서는 얘가 y절편이 얼마고 BUD가 얼마인데 a 값은 얼마고 b 값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a하고 b는 상수 처리를 해줘야 돼. 머릿속에서. 문자는 x하고 y고 a하고 b는 숫자라. 이렇게 개수가 미지수로 되어 있는 경우를, 미지수는 아니고 문자지, 개수가 미지수 혹은 문자로 되어 있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 미정계수라고 얘기해요. 중학교 때도 풀어봤던 그런 이제 문제 유형을 미정계수 풀이법 이렇게 해갖고 미정계수 풀이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요. 고등학교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이런 걸 미정계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돼요. 미정계수가 나오면 문자로 가득 차잖아. 애들이 문자병에 걸려갖고 문자만 나오면 애들이 막 경기를 일으켜요. 막 복잡하다. 근데 갖다 더 조금만 더 나가서 생각해봐. 문자로 나오면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걸 수도 있어. 왜? 숫자가 나오면 우리 뭘 해야 되냐?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계산 과정에서 많이 이제 실수하잖아. 그럼 문자가 나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동량 계산 정도? 약분하는 거 약분만 해주면 되고 숫자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괜히 막 감각관념처럼 막 무서워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A, B 사이 관계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도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올 거야. A, B의 관계식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A와 B와의 함수 관계를 얘기해라. 뭐 이런 말이기도 해요. 관계를 나타낸다는 그 말이. A와 B의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이라고 했으니까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가 들어간 식 하나가 나오면 되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얘를 갖다가 중문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 중문을 갖는 데다 포커스 맞춰서 이거 풀이를 해봐야 돼. 풀이를. 뭘로 접근 한번 해볼까? 문자 나온다고 쫄지 말고 중문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 하나 가면 되겠지. 뭘로 가볼까? 절반 제곱 갈래? 판별식 D는 0 갈래? 절반 제곱 가볼래? 2차 계수가 1이네요? 그죠? 그럼 1차 계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함과 같다죠? 말 그대로 해보면 1차 계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그렇지, 부호까지 포함해서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게 1차 계수죠. 얘를 절반한다는 건 2로 나눈다는 얘기. 이거 제곱한다는 건 뭐 전체 가로치고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죠. 맞죠? 이게 뭐랑 똑같아야 되나? 상수함 플러스 AB랑 똑같아요. 이해가죠? 선생님 문자 2개에 식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답이 나올까요? 값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지금. A 값과 B 값을 물어봐라라고 해서 문제 잘못된 거죠. 이것만 가지고 A 값하고 B 값 어떻게 찾아? 안 나오잖아. 등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2개고 답이 안 나오잖아. 근데 A와 B의 관계식을 찾으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야. 식을 갖고 풀어보면 A와 B라는 문자를 쓰고 등식 하나 나왔잖아. 그 A와 B와의 관계가 있을 거야. A가 2배 됐을 때 B는 어떻게 되나? A에 얼마를 더했을 때 B는 어떻게 되나? 혹은 B에다가 몇 배를 했을 때 A는 어떻게 되나? 이런 식의 관계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 말 그대로 관계라는 말 나왔다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문자 A와
B를 이용해서 식 하나를 발견해내라 라는 얘기죠. 식 하나 발견해내는데 정리가 좀 필요하니까 정리 좀 해보자. 알겠죠? 마이너스도 제곱되고 2도 제곱되고 A 플러스 B도 제곱되는 거죠. 지수법칙. 마이너스 제곱되면 플러스 될 것이고 분모는 어떻게 된다? 4가 될 거고 분자는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 제곱될 것이다. 이것이 뭐다? A가 될 거야. 분모는 어떻게? 4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해줄까?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 거야?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의 제곱은 4A B와 똑같다. 정리하는 게 좀 간단해지기 시작하죠. 자, 좌변에 있는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4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4AB는 제로. 많이 봤던 거 아니야? 정리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0이 힐끔 봐도 보여야 되는 A 마이너스 B죠. 그렇지.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전체의 제곱은 0이다 라는 거죠. 자, 선생님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제부터 뭘 해야 된다 그랬어? 이걸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뭘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단이래요.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성찬아 문제를 풀다가 뭐 2a는 2a 마이너스 b는 0이다 라고 해서 나왔고 2a b 마이너스 b 넘어가니까 2a는 b다 라고 만약에 a하고 b와의 관계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렇게 해서 네가 정리를 했다면 a에다 2배 한 것이 b와 같다는 그 관계를 나타낸 식이잖아요.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이렇게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해석해라.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돼요. 자,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놓고 보세요. A하고 B는 상수인데 성찬이가 알고 있는 건 2차 방정식은 내가 늘 뭐라 그랬어요? 중학교 3학년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문자의 개수가 어떤 범위 내에 있다? 유리수 범위 내에 있다 그랬잖아요. 문자의 개수가 유리수예요.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인 거야. 봐봐. A-B 또한 뭐가 될까요? 얘 또한 뭐가 나올까? 유리수가 나오겠지. 유리수가 제곱돼서 0이 나온대. 어머 세상에. 유리수가 제곱돼서 0이 나온대. 제곱해서 0이 나오는 숫자가 뭡니까? 0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제곱근으로 표현하면 0의 제곱근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0의 제곱근이 A-B잖아. 0의 제곱근은 뭐야? 0이니까 한마디로 A-B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0이라는 거죠. 그럼 A-B가 0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B만 이항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A랑 B랑 같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찾으면 되겠네요. 다음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올까요? 이해가요? 5년 넘기니까